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나와 있습니다. 8억에서 9천만 원까지 떨어진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살펴보려 왔는데요. 전원주택에 진입하는 도로 초입부터 빈집이 보이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라고 만드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 경매물건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약간 재미있으면서도 슬픕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많이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 경매물건이 8억에서 9천만 원까지 떨어졌는지 여러분도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올라오는 길은 보셨고 저 위에 경매물건이 이제 빼꼼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짓담한 건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약간 좀 흉흉하죠. 조금 더 올라가니까 경매물건이 바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집이 4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 보이는 2집은 말끔하게 수리가 되어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2집은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경매물건 근처에서 내려다본 전망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청평의 아름다운 자연 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거 낙찰받을 거 아니니까요. 바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부터 보시면요. 토지는 이 땅과 바로 옆에 있는 이 땅 두 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둘 다 대지고요. 대략 408평 정도 됩니다. 위성 지도로 보시면은 요 땅 위에 집이 하나, 둘, 셋, 4개가 올라와 있죠. 자, 집들이 바라보는 이 방향은 서쪽이 되겠습니다. 약간 북쪽으로 기울었는데 서양이라고 합시다. 대략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서쪽이에요. 저녁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지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등본의 기초에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5년 5월 달에 빨강과 주황이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토지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빨강이 매매를 통해서 초록에게 땅을 넘기고요. 주황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황이 매매를 통해서 여기 있던 빨강에게 다시 2분의 1 지분을 넘기고 초록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빨강이 다시 매매를 통해서 초록에게 자신의 지분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 시점이 2007년 10월 달입니다. 이 시점부터 초록이 단독 소유를 하게 되죠. 이렇게 2007년에 초록이 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게 된 과정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물론 해석은 저마다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5월 달에 초록이 이 땅을 핑크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1년 7월 달에 2개월 만에 핑크는 검정에게 또 이 땅을 증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앞에 있었던 주황과 결국 마지막에 증여를 받은 검정은 이름의 앞 2글자가 같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둘이 형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2011년 7월 달에 토지가 검정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은 같은 달인 2011년 7월 달에 건축 허가를 받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검정이 토지주이자 건축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달에 이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보다 1년 전인 2013년 10월 달에 가압류가 걸리는데요. 청구 금액이 4억 5,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이 가압류는 말소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2015년에 이 집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경매로 진행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감정가는 지금과 비슷한 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미친 듯이 유찰되다가 7차 매각기일 날 최저가가 1억 3,900만 원이었는데 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7명이 입찰에 참여했네요. 아무튼 요거 낙찰받은 분은 요거 3억이면은 내가 쓸만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낙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6년 5월 달에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은 이때 낙찰받은 분이 두 명이에요. 하늘색과 보라색이 2분의 1 지분을 각자 소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분은요, 집주인이 되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현재 경매물건의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 분이 2015년 3월 19일 날 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부터 이 집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집에 누가 있으니까 집주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낙찰을 잘못 받은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이 보라색 분이 이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 경매를 실시해서 또다시 이 집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다 토지도 2분의 1, 건물도 2분의 1, 2분의 1 지분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정가가 반으로 뚝 잘렸죠. 4억 정도로요. 역시 계속 유찰되다가 6차 매각 기일날 최저가가 6,600만 원이었는데 한 명이 입찰해서 8,100만 원에 이제부터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 낙찰자가 경매 학원이에요. 어떤 한 경매 학원에서 야 이거는 내가 싸게 낙찰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 당시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건물에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에서 1심과 2심 승소했다라고 유치권자가 이렇게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이 정보를 확인했는데도 경매학원에서 요거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추측해 봤을 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치권이 있어도 이거 싸게 사면은 수익 볼 수 있어. 혹은 유치권 이거 깰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경매학원의 2019년 낙찰도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이 경매물건의 현재 사건이에요.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는 다시 이번에는 8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의 경매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예요. 지금 소유주가 이제 어떤 사람과 경매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채권자가 경매 학원에서 공유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지금 막 유찰이 되고 있죠. 경매학원이 기존에 8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에 현재 최저가 정도 9,5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은 이거는 2분의 1 지분이었잖아요. 이거 반띵하면은 한 4,7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이 경매학원 손해 보는 거죠, 손해. 자, 그러면 현재 이 경매 물건은 감정가가 8억인데 왜 이렇게 9천만 원까지 폭락을 해서 유찰이 되었느냐? 정답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공사대금 4억 5,100만 원에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4억 5,100만 원 기억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2013년 가압류 청구 금액 4억 5,100만 원과 동일합니다. 당시에 검정이 토지주의자 건축주였는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억 5,100만 원을 10년째 못 받은 겁니다. 현장에 보니까 이렇게 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제 확정되었다. 2019년도에는 1심, 2심이었죠. 이제는 이제 확정받았다.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제가 혼자서 다 분석한 건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사모님을 만나서 이 경매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퍼즐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건축주가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자재비도 쓰고 인건비도 써가면서 여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네 채나. 그런데 건축주가 돈을 안 주니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이 동네뿐이 아닌데 여기에 수많은 재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점유하시면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경매에 넘어가면서 주인만 바뀌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었지만 낙찰받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이에요. 왜냐면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집에 유치권이 있다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낙찰 받으신 후에 조금 집을 손보고 좋은 가격에 또 분양을 할 수 있다면 10년 전에 봤던 손해를 어느 정도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8억에서 9천만 원까지 유찰된 이 전원주택 경매 물건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